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오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들으시는 분들 아무쪼록 무사한 출근길, 행복한 출근길 되시길 바라고요.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끝나고도 멋진 하루가 기다릴 테니까 함께 이번 주 달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여길 서비스하고 있는 곳이죠. 한국에서 재출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일단은 에픽게임즈 입장이다. 이게 또 스토리가 깁니다. 포트나이트를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에서 볼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 설치 가능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애플과의 분쟁 때문이었었죠. 기억하실 테니까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게 되면은 애플은 애플 앱에서 결제를 해야지 여기 안에서의 인앱 결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결제하는 링크를 집어넣거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앱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 앱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웹에서 결제를 하고 앱에서 보셔야 되죠.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거에 반기를 들었던 게 에픽게임즈였어요. 우리 안 한다. 안 할 정도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앱스토어에 재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트위터에 올렸어요. 뭐 공식적으로 뭔가를 보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 트위터니까요. 자, 그 이유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또 에픽게임즈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에픽게임즈는요, 애플 측에 이거 개발해야 되니까 포트나이트 개발자 계정 복구해달라. 애플이 삭제해버렸거든요. 극단으로 어떤 겁니다. 이거 요체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에픽게임즈를 다시 런칭을 시킬 건데, 여기에서는 에픽게임즈에서도 결제가 되고, 이 포트나이트는요, 애플에서도 결제가 된다. 이 앱을 출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애플에서는요, 곱게 볼 리 없겠죠. 안 된다. 애플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니까 이건 안 돼. 그리고 한국에서의 계정 복원도 불가능해. 라는 입장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반독점 소송에서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에서는요, 애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애플이 모든 걸 얻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픽게임즈도 얻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앱 내부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이 됐어요. 이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재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들이냐? 포트나이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혹은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앱에서 애플 앱에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링크를 타고서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선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포트나이트가 한국에서 재출시되는 거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패드, 아이패드 못하고요. 갤럭시 탭에서 한번 활용해 보고 있는데 괜찮거든요. 빨리 총 들고 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입니다. 사실 오늘의 메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 레이벤의 스마트 안경 이야기를 하면서 날짜를 보다가 9월 9일? 우리나라는 9월 10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 스마트 안경이 출시가 됐어요. 이름은 레이벤 스토리스고요. 스토리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안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태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링크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보시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일단은 디자인 면에서 레이벤 선글라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뜻이에요. 딱 봐도 이거 선글라스네. 네, 특이한 점은 왼쪽 위하고 오른쪽 위에 카메라가 두 개가 들려있죠. 이걸 통해서 찰칵하고 찍으면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 나와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것도 인상적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기대했었던 혹은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셨던 증강현실 기능 이런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2대, 스피커도 2대, 마이크는 3개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안경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안경을 누르게 되면은 사진은 500장까지, 영상은 30초 길이로 35개까지 촬영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혹은 Hey Facebook, take a photo 혹은 비디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촬영을 해줍니다. 물론 음악을 듣는 것도 가능하죠.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대신 골전도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즈 옆에는 그 왼쪽에 LED 보이시죠? 이 LED를 넣어서 촬영할 경우에는 촬영 중이라는 걸 프라이버시를 위해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도촬용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촬용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도촬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뷰 같은 것도 올라왔고 마크 주커버그가 탁구를 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촬영한 거 보여줬는데 일단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화질은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또 쓸만하지 않을까? 30초 영상이면은 딱 페이스북이랑 SNS 올리라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멋진 디자인에다 촬영도 쉽다 보니까 관심이 갑니다. 근데 LED가 있어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기억나는 게 벌써 거의 10년 됐네요. 구글 글래스 처음 나왔었을 때 그 디자인이 좀 이상하긴 했었지만 그거 쓰고 다니면 촬영하는 거 아니야? 불 들어와 있으니까 라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었죠. 그게 생각이 납니다. 가격은요? 이 정도면은 이거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299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완충하게 되면 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디자인의 모습이고요. 제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못 사요.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금 못 사서 해외 사이트에서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운드 스타일, 동그란 거. 두 번째는 이게 뭐죠? 웨이퍼 스타일? 뭐 일반적인 것도 우리 선글라스 생각했을 때 마지막은 메테로. 요 색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 세 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데 가운데가 가장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사보고 싶긴 합니다만 이것도 AS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30만 원짜리를 쉽게 못 살 것 같기는 해서 좀 구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색깔이 여러 개 다채로운 것들도 안경테가 특징이 있고요. 이건 또 선글라스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게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프로토타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보여주고 싶은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패셔너블한 증강현실 안경은 VR과 관련된 안경은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면에서 합격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 자 장담하건대 올해 안에 아니면 어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곧 중국 시장에서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촬영하고 또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간단한 소식입니다. 투자를 위한 소식. 소수점 주식 투자가 2022년에 완전 허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현재 비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소수점 투자죠. 이게 해외 주식에서만 됐었고요. 신한금융투자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연장이 됐었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40만 원짜리 주식이나 10만 원짜리 주식 한 번에 사기 너무 비싸. 100만 원짜리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90만 원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죠.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를 갖다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9만 원으로 살 수 있고 혹은 더 쪼개게 되면은 뭐 9천 원 이렇게도 살 수 있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해외 주식 얘기할 때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었는데 주주의 권리가 없어요. 실제 주주 명부에는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되냐면은 대행에서 그 외국 같은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을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소수점 주식 투자로 샀다 하는 경우엔 제 이름이 주주 명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투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0.5, 0.5 어쨌든지 간에 0.1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합쳐서 1로 만들어야지만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주식을 투자의 목적으로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은요. 자산이 적으신 분들, 투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 용돈으로도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뭐 매달 용돈을 받아갖고 몇천 원씩 투자한다, 몇만 원씩 투자한다,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거고 주식에 있는 자금도 더 많이 쏠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단점은 그만큼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수수료 지불은 더 많아지게 될 거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뭐라? 증권주도 좀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많이 안 오르니까. 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게다가 내년 3분기부터입니다. 이거를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할 것 같고 지금 핀테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토스하고 카카오페이도 증권사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겠죠. 이거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담아두시고서 계속 보셔야 될 이야기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싸움, 포트나이트. 이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싸움이 번지고 있다. 근데 나올 것 같아요. 애플이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는 허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페이스북 레이벤 안경이 출시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레이벤 스토리스라고 하는 것들 유튜브에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 269달러라는 가격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세 번째, 소수점 주식 투자 2022년에 완전 허용이 됐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